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등기 건물 촉탁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수. 이렇게 열화와 같은 이런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늘 했던 1, 2, 3는 뭐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원! 왜 이러세요? 방송 중에 구독, 좋아요, 알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미등기 건물 촉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농협이 돈 받을 게 1억이 있어요. 을에 대해서 받을 게 1억이 있는데 을의 재산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돈 되는 게 하나, 이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근데 이 건물이 미등기예요. 미등기. 우리 이렇게 나대지에 대출이 갔다가 건물을 올리면서 다 완공이 되면 농협이 이렇게 추가 설정하죠. 추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서류까지 다 받아놨는데 중간에 건축 자재의 상승과 등등의 이유로 힘들어졌다. 그래서 짓다가 말았다. 그죠? 짓다가 말았다. 그러면 이제 이 미등기인데 이거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건물이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건물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건물이 될까요? 좋아요. 기지벽이죠. 기지벽. 자, 기둥, 지붕, 벽이 있어야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근데 이상하네. 이 땅은 기지벽이 판례에 따르면 기지벽 그 다음에 외부가 나눠지고 뭐 이런 것들이 건물이라고 하는데 바닥 얘기가 없어. 그죠? 요거는 일단 건물은 토지 위에 이렇게 성립하니까 바닥은 당연히 있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진행할 텐데 실제 사안이 농협 하나로마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할 거고 미등기 건물 촉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지벽이 있으면 되는데 보통 완공률이 100%에서 이제 0%까지 있죠. 완공률이 언제부터 건물로 볼까?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70%에서 100% 사이. 이만큼 지은 거는 건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50%에서 70% 사이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러면은 0에서 5%까지, 그죠? 0에서 5%까지는 이거를 건물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본다? 유체동산이에요. 50% 이상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건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건물. 자, 우리 아까 등기법 했죠? 미등기 건물의 촉탁 등기든 어떤 등기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제가 1, 2, 3 이거를 다 요건 갖춰야 돼. 이렇게 대장, 원인 서류, 등기 신청서. 근데 지금 다음 등기 탁 해야 되는데 등기부 자체가 없죠? 그 등기부 처음 만드는 거를 뭐라고 한다? 보존 등기, 그죠?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를 지금 해야 돼. 보존 등기. 근데 보존 등기의 등기 원인이란 것은 없어요. 그리고 등기 신청서는 보존 등기 신청서 쓰는 거고 중요한 거는 대장이다, 그죠? 이 대장. 대장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당사자가 나온댔죠, 소유자. 자, 부동산의 표시를 보니까 울산 남구 땡땡 대 248제곱미터 위 지상 1층 80제곱미터, 2층 80제곱미터, 3층 80제곱미터, 그 다음에 부속 건물
뭐 창고 5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있어야 대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미등기 건물은 대장이 없어요. 그죠? 대장이 없어.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것도 없고 원인도 없고 등기 신청서는 신청서가 아니라 촉탁으로 되는 등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존등기가 탁 만들어져야 돼. 그럼 등기부에도 뭐가 있다? 부동산 표시가 있고, 그죠? 당사자가 나오죠. 소유자. 근데 이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미등기 건물에도 촉탁 등기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농협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50%, 60% 지어지다가 망한 건물을 그 미등기 건물 촉탁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정해요? 일단 1번 이 문제가 생겨. 그죠? 그죠? 실무상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그 다음 2번. 자 2번 1번은 자 1번 부동산 표시에 관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 2번 소유자를 누구로 할까? 지금 소유자가 을인데 실제로 지은 사람이 을이란 말이죠. 건축 허가 받았어. 건축 허가 받은 사람이 보존 등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을이 허가 받았네. 말이 쉬운 거야, 말이. 실제로 여러분들 대출하다 보면 이 을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안 해. 그죠? 왜? 하면 취등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등록세 2, 3천만 원 1억을 아끼기 위해서 을이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적당한 매수인이 생기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요. 병으로 변경하면 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표시가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고, 두 번째 법원 공무원이 오케이 을 맞네, 허가 받았네, 을 맞네 라고 을이라고 보존 등기를 도장을 찍어주고 싶은데 법원 공무원이 오늘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탁 허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네 방송 중이죠. 전국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죄송합니다. 그 훌륭한 분들이 찍어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건축주 허가가 병으로 바뀌었으면은 실질적인 소유자는 병인데 등기는 을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망설여진다고. 이 등기를 미등기 건물 촉탁해갖고 보존 등기 하기. 두 번째 이 소유자를 누구로 할지 문제가 생겨요. 지금 문제가 두 개 있죠. 자, 세 번째. 정말 훌륭한 우리 등기관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을 보존 등기 하는 게 맞겠구나 해서 을 보존 등기를 해요. 이해됩니까? 자, 그때 보존 등기에 필요한 취등록세가 1억이 있어. 취등록세 1억이 들어. 1억. 이거 전 시간에 배웠을 때 상속 대위 등기 할 때 채권자인 농협이 먼저 취등록세 내고 나중에 그 집행 비용으로 우선 변제 받는다는 판례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취등록세를 1억을 들여서 농협이 먼저 내고 등기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3번. 어쨌든 지금 이까지 통과 다 했어. 4번 이제. 그러면은 오케이. 토지와 미등기 건물인데 이렇게 등기가 됐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해야 되죠. 일괄경매에서 정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얼마? 자, 보세요. 건물은 건물 1억, 토지
1억 해서 총 2억에 이 사람이 낙찰받았다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의 농협은 1억을 배당을 받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또 배당을 안 해줘. 이해됩니까? 내가 1억 들여가지고 어렵게 가서 미등기 건물 올려가지고 일괄변면까지 했고 정의 낙찰받았는데 건물 부분에 대한 돈이 1억이었는데 1억을 농협한테 배당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4번. 그럼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할까? 그죠? 4번.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됐죠. 보존 등기가 됐죠. 보존 등기가 되면 요 밑에 뭐라고 쓰냐면은 이 건물은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이게 붙어요. 아시겠죠? 이 건물은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 사용 승인 받아야 돼.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60%까지 건물이 올라갔죠? 그럼 나머지 40%를 공사를 해서 100% 한 다음에 준공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입주가 가능해. 여기까지 그 문제 강의했고 5번 공사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다. 샤시한 사람, 조경한 사람, 타일한 사람, 배 덮는 사람, 그 사람들도 지금 을한테 공사 대금을 못 받았네. 그러면 뭘 행사한다? 유치권 누지가 생기네. 자, 여기까지. 이게 미등기 건물 촉탁에 관한 쟁점들이에요. 자, 여기서 지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잘했어. 자, 근데 일반적으로 나대지가 있었고 구건물이 하나 있었다. 구건물이. 그래서 을 거였는데 을이 농협에 대출을 받고 이거를 허물고, 그죠? 멸실한 다음에 삐까 번쩍한 건물을 세우고 추가 설정하기로 했다면 거의 이거 많죠?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아까처럼 뒤에는 아까 설명 부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많다고. 근데 미등기 건물 촉탁 등기를 딱 하려고 하니까 이 실제로는 다 뭉개고 멸실이 됐어요. 근데 멸실 등기가 안 됐어. 건물을 실제로 다 부순 다음에 멸실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다 일치시켜야 되죠. 건축물 대장에 멸실됐다는 게 기재가 되고 그 폐쇄를 시켜. 폐쇄. 그거를 원인 서면으로 해서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가 없어져. 누가 하느냐? 을이 해야 돼. 근데 바쁘다 보니까 멸실 등기를 깜빡하고 안 했다 이거지. 그럼 나중에 보존 등기하면서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그 급하게 하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미등기 건물 직권으로 보존 등기 딱 하려고 할 때 이때 결정 다 어렵게 받았는데 이 등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등기소에서 동일한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정리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거를 멸실 등기를 하고 와야 돼. 누가? 농협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을이 신청해야 되겠죠? 을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나쁜 사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멸실시키는 방법. 어떻게? 방송 중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항상 모르겠으면 대위. 할 사람이 을인데 안 한다. 안 도와준다. 대위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대출 저 채권자인 농협도 대위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자, 근데 대위로 멸실 등기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부터 없애야 되죠. 건축가에 가가지고 대위로 멸실 등기 해주세요 이러면 안 해줘. 을 도장 갖고 와라.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 대위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을 도장 갖고 와. 자, 그럴 때는 제가 지금 건축법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건축법을 찾아보면 건축물 대장 폐쇄하고 뭐 이런 조문이 나와요. 20 몇 조라고 기억나는데 거기 보면은 대위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담당자한테 건축법 몇 조에 보면은 대위 신청해서 건축물 멸실 등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면서 고함을 질러야 되나요? 아니면 부탁드립니다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다음날 멸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멸실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농협이 대위로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 건물이 멸실이 돼.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미등기 건물 촉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가압류 했다 그죠? 자, 가압류가 갑이 농협인데 을 소유 부동산에 지금 등기부가 있고 1, 2, 3에서 가압류를 한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나면 이 등기가 된다 그랬죠? 가압류 등기가. 가압류 등기되는 것을 집행이라 그랬다. 여러분이 부동산 가압류 하면서 가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갔다든지 이런 적이 있으세요? 없죠. 이거는 가압류 결정한 법원에서 촉탁으로 등기소에 보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결정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간 적이 없다. 근데 지금처럼 미등기 건물 촉탁에 관한 거, 그죠? 이거는 2주 안에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까지 가압류할 때 내가 등기소에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훌륭하게 해가지고 결정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등기 건물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14일이 지나면 다시 해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실무상 중요합니다.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했던 사례들을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